안녕하세요.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실수하지 않는 보험 리모델링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치매보험 개조 영상을 좀 만들어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반응이 영 좀 시큰둥하시네요. 그래서 제가 보고 좀 깨달았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 그 수준이 이제 보통이 아니시다. 딱 보고 아닌 걸 이미 아시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치매보험만 하면 또 뭐 관심 없으신 분들 지치고 하실까봐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좀 넣어보려고 해서 오늘은 다른 거 좀 준비했습니다. 물론 치매보험 한 한두 편 정도 더 하긴 할 것 같아요. 끝까지 정리는 좀 해야 되니까.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좀 개념적인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전제 조건, 한 조건이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, 그 부분. 그리고 리모델링 언제 시작하면 좋은가, 그 부분하고, 리모델링 할 때 핵심 주의사항들,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,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올라가고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이잖아요. 추석 연휴 가족들하고 잘 보내시고요. 저도 영상 좀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추석 보내고 와서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. 자, 리모델링 시작의 전제 조건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개념 정리예요. 일단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으려면 기존 보장에 문제가 있는 걸 깨달았을 때 하는 거겠죠. 기존 보장이 내가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도 모르는데 리모델링 시작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 내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이미 충분히 지식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아직 모르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도와주세요. 가서 너 보험료 얼마 내고 있어? 추석 때도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. 너 보험료 요즘에 얼마 내? 나는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내고 있어?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. 사실은 내가 잘못된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. 빨리 알면 빨리 알수록 빨리 고치고 빨리 노후자금이나 다른 거 준비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겠죠. 그 두 번째는 아직 보험이 가입이 잘 될 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미 너무 많은 병력이 있고 너무 많은 보험금 청구력이 있으면 새로 가입하는데 너무 제한이 많이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보험 가입이 잘 되는 건강한 시기면 그때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. 물론 조금 병력이 있어도 기존 보험이 너무 쓸모가 없거나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그런 거 수정하는 리모델링 같은 건 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보험을 갈아타야 되고 새로운 보험 또 가입해야 되고 하려면 보험 가입이 일단 잘 돼야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겠다,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.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. 그리고 기존 보험 납입 기간이 일단 많이 남았을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겠죠. 예를 들어 20년 납인데 납입 기간이 5년밖에 안 남았다. 그런 걸로 또 문의 많이 하시거든요. 이럴 때 갈아타야 됩니까? 라고 하시는데, 저는 일단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. 일단 그냥 유지하세요. 유지하시고 그냥 혜택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?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아니 15년이나 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. 그리고 보장이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, 또 이미 많이 납입한 거는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니까 아깝다. 이거는 줄일 수 있는 보험료 있으면 조금 줄이셔도 좋고, 그 정도로 작게 남았으면 조금 더 납입하시고 그 보험은 혜택을 그냥 보시고 조금 부담되더라도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새로 더 가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는 전제 조건이 돼야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, 그렇게 말씀드리고, 리모델링 시작은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? 그렇게 또 물어보시면 가능한 한 깨달았을 때 바로 하는 게 좋겠다.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려요. 왜냐하면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. 제가 한 작년 정도에 이제 지인분들 리모델링 한번 도와드린 적이 좀 있는데, 그분들 연세가 좀 있어요. 그리고 병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은 것만 있어도 병원을 막 잘 가시는 분이에요. 잘 가고 또 가는 족족 그냥 보험금 청구도 다 하신 거예요. 실비보험이 있으셨으니까. 그런 거 제한 없이 너무 막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분은 나중에 제가 리모델링 해보려고 새 보험에 어떻게든 가입해보려고 막 같이 애를 썼는데, 부담보조건도 오케이, 할증도 오케이, 어떻게든 가입하려고 해봤는데 여기저기 심사 넣어보는 데마다 결국 다 떨어졌습니다. 아무데도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자꾸 이거 미루다 보면 하루 미루다 보면 한 달 그냥 쑥 지나가고, 또 그러다 보면 또 급한 일 생기고 더 집중하는 일 생기면 자꾸 이제 미뤄지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면 또 안 하는 거예요. 그래도 또 질병 걸리거나 병원 가게 되면 또 그때 깨닫는 거죠. 보험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깨달았을 때 바로 실행하는 게 좋다. 공부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신중히 하시는 건 맞고요. 너무 늦추지는 말자.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. 근데 이제 또 예외가 있다면, 의무 고지 기간에 걸렸을 때, 그럴 때는 또 바로 할 수도 없죠. 예를 들어 1년 고지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
1년 딱 지나고 가입하면 고지를 안 해도 되잖아요.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될 수도 있겠죠. 뭐 그런 식들. 아니면 지금 막 뭐 치료받고 있어요. 막 병원 계속 다니고 있어요. 그때 리모델링 안 됩니다. 새로 보험 가입이 어려워요. 그래서 이런 예외 사항들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깨달았을 때 빨리빨리 리모델링 시도하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한번 공부 바짝 하고 바짝 정리하고 그 다음에 끝내는 거죠. 그럼 잊어버리면 되잖아요. 그 다음에 그쵸? 그 다음부터 보험금 청구도 막 자주 하셔도 되시고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지 보험 완성을 완료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집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주의사항이 뭔가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, 기존 보험은 절대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된다. 이거 그냥 머릿속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. 이거 막 댓글로 이것도 실수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꾸 그렇습니다. 제가 보험 또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막 하지만 보험이 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. 좀 사실 보험이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. 근데 영상 한두 개 보시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? 그리고 그냥 해지를 해버리셔요. 급한 마음에.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. 제가 아무리 자주 이야기해도 이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. 기존 보험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. 먼저 무조건 새 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든지 잘 가입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되면 그때 기존 보험을 조정하거나 해지하거나 그렇게 해야죠. 자칫 오도 가도 못하는 완전 낭패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늘 명심하자. 그래서 만약에 3대 질병진단비 보험 리모델링 할 때 저는 아예 가입을 그냥 완전히 먼저 해버려라. 새 보험에. 가입하다 보면 내가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 아니 부담보가 많이 생기는지 아니면 가입이 거절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. 그럼 이 정도 상황이면 그래도 예전 보험 그냥 유지하는 게 낫겠네.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매우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결론으로 맞춰볼게요. 오늘은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. 리모델링을 너무 쉽게 시작하지 마세요.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. 보험도.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. 그리고 특히 아직 보험 초보라고 생각되시면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영상 한두 개 보고 바로 하지 마시고요. 천천히 공부하신 다음 하세요.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딱 보시면 그냥 1편부터 모아봤습니다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. 전편 몰아보기. 요거 그냥 시간 되실 때 조금씩 보셔도 좋고요.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도 재생 목록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. 요건 몇 개 안 되니까 자녀보험 정리하실 땐 요거부터 먼저 꼭 보시고 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. 그래야 실수할 가능성이 차차 줄어듭니다. 공부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. 제가 그렇게 어렵게 설명드리지도 않으니까 시간 되실 때 찬찬히 보시고 신중히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